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6.13 지방선거 당시에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유력 후보들이 불법 선거 운동했다는 의혹이 확인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6명이 구속되고 59명이 형사 입건됐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수감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동원한 불법 행위는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자신의 측근 명의로 차려놓은 비밀 선거 사무소가 시발점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의 명의로 일반 전화 1940여 대를 개설해 전화 여론조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전화를 210명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를 받으면 이 전 위원을 지지한다는 중복 응답을 330여 차례 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본격적인 당내 경선이 시작되기 전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을 만들기 위해 이같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지자나 도우미 20여 명이 책임 당원에게 전화를 해 6천여 차례에 걸쳐 편향된 불법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나 기관 명칭 이런 것을 전혀 밝히지도 않은 채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A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한테만 향후 경선 일정을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당내 경선 과정도 불법으로 얼룩졌습니다. 경선 모바일 투표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도우미 70여 명을 동원해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 280여 명의 집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그 대가로 720여만 원이 쓰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도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고 이달 14일 선거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유력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이 경찰 조사로 잇따라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지검은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한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을 기소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범죄 공소시효가 다음 달 13일까지여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앞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 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역 모 대학 교수 B씨는 불법 여론조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DGB 금융지주 김태호 회장과 대구은행 이사회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이사회와 제2노조가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인데 김 회장과 관련한 투서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DGB 금융지주 김태호 회장과 관련한 투서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됐습니다. 김 회장이 조직 쇄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향권을 키우기 위해 지배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구은행 이사회가 가졌던 은행장 추천권을 금융지주 이사회로 넘기는 방안을 김태호 금융지주 회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사회이사인 김진탁 이사회 의장은 금융지주가 점령군 행세를 한다며 김 회장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은행 간부들 위주인 제2노조도 김 회장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사회이사 대부분과 이 노조 위원장이 박인규 전 행장과 학연으로 얽힌 측근으로 분류되면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회장이 그 조직을 사유하고 겸직까지 해서 은행장까지 하려고 하는 이 프레임을 같이 자꾸 이제 공격을 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격 요건이 덜 되는 사람이라도 누구를 만들어갖고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금융감독 당국은 대구은행의 쇄신이 시급하고 DGB 금융그룹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마냥 두고 볼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대구은행 사회이사가 조카 채용을 청탁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 사회이사와 관련된 사건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와 비자금 문제로 대구은행의 신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대구은행이 새롭게 태어나길 바라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거스르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얼마 전 인천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승용차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엔 대구입니다. 승용차가 아파트 정문을 6시간이나 가로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주지 않아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정문을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이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정문에 차를 주차시킨 뒤 그대로 떠나버린 겁니다. 아파트를 오가는 차량들은 영문도 모른 채 차머리를 돌려야 했습니다. 6시간 정도 차량에 이곳 정문이 막히면서 주민들과 택배 기사들은 후문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해도 돌아다녀서 반대편으로 출입을 했으니까요. 근데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근데 위로는 못 보니까. 저쪽은 또 시장길이거든요. 정문을 막은 차 주인 A씨는 최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기차 전용 충전기 설치안이 부결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어느 아파트든지 자연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당연 시설입니다. 그걸 설치를 안 해준다 하니까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충전용 콘센트가 지하 주차장에 있기 때문에 A씨의 요구를 부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 방해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인천에서는 아파트 단지 주차 단속 스티커가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된 것에 화가 난 한 주민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아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전남과의 FA컵 준결승전에서 승리하며 구단 창단 후 처음으로 FA컵 대회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내심 우승까지 노리고 있는 대구FC의 각오, 서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FC는 전반 초반부터 2골을 먼저 넣으며 경기를 압도했습니다. 전남의 거센 압박이 이어졌지만 조현우의 선방으로 2대1로 승리를 거둔 대구. 결승을 앞둔 선수들의 각오는 뜨거웠습니다. 대구FC라는 팀 자체가 결승전을 올라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결승전을 올라갔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 우승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고 다 같이 뭉쳐서 준비해보면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승 상대는 K리그 탑 클래스 팀 울산. 올 시즌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상대인 만큼 쉽지 않은 도전이 예상됩니다. E a gente tá longe ainda, né? Acho que vão ter aí a preparação de um mês. A gente quer primeiramente livrar logo do rebaixamento, né? Para depois estar podendo até descansar alguns jogadores aí, para que a gente possa pensar em estratégias para enfrentar esse adversário. 2002년 구단 출범 이후 어떤 정규 대회에서도 우승이 없었던 대구FC의 첫 정상 도전. 전용 구장 시대를 앞두고 대구 스타디움 마지막 시즌의 화려한 마무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구단 창단 이후 처음 FA컵 결승에 진출한 대구FC는 다음 달 홈앤어웨이로 정상을 향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어제 경남도청의 모습입니다. 경남도의회 의장, 도지사 그리고 도교육감 이 세 분께서요.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33만 1천여 명이 차별 없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눈에 띄는 건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결단입니다. 올해 경상남도가 부담했던 무상급식 예산 보시다시피 256억 원이었고요. 내년에는 517억 원으로 2배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식품비 단가도 마찬가지인데요. 2,500원이었습니다. 올해 내년에 3,000원으로 또 올렸습니다. 더 좋은 식자재로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했던 것과는 아주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부끄러운 건 바로 우리 대구의 현실입니다. 내년이면 중학교 무상급식 전국이 다 실시합니다. 이 빨간 점의 대구 빼고 말입니다. 대구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무상급식, 의무급식 관련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사무처장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들으셨다시피 대구는 내년에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급식이 시작이 됩니다. 경남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죠. 다른 지역은 대구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무상급식이
도입된 시작이 2010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10년부터 8년까지 대구시나 대구시 교육청은 재정 예산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 한다는 얘기를 계속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준과 근거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광주가 내년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든요. 그러면 재정 자립도도 그 기준이 아니고요. 그러면 예산의 우선순위가 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논란이 있을 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803 구름다리 건설을 한다거나 앞산 정상을 개발하는 예산이 시비가 한 200억 넘게 들어갑니다. 과연 이 200을 들여서 이런 개발하는 것이 우선인지, 뒤처져 있는 그 중학교 무상급식을 네.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대구는 전혀 없이 그냥 돈이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요. 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12년에 무상급식 도입 시기에 쓰고 남은 돈이 1,500억이나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돈 없다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얘기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기 힘든 이런 상황까지 도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구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하고 2학년하고 3학년은 소득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금 급식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지역은 대구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중학교 1학년은 전면 무상급식이고요. 2학년, 3학년은 부모의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서 현재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39%니까 10명 중에 4명은 무상급식이 되고 6명은 또 돈을 내고 먹는. 네. 그래서 한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3가지 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갖고 있는 지역은 대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뭇 궁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경남 지역 사례 봤을 때 이 문제 해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대구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솔직하게 무상급식을 못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과 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학부모와 시민들 또 그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강력하게 좀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오늘 시민들에게 드디어 개방되었습니다. 9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었지만 뚜렷하게 보여줄 거리도 없고 지난 정부의 치적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개관 행사도 없이 임시로 개방했습니다. 한태영 기자 취재했습니다. 구미시 상모 사곡동 일대에 조성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준공된 지 석 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전시물들이 2개 층에 걸쳐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전시용 건물 밖에는 테마청과 교육연구시설인 글로벌관, 새마을운동 리더를 양성하는 연수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어렵게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를 이렇게 잘 해놔서 문을 열긴 했지만 공식 개관 행사도 열리지 않았고 관람객도 적습니다. 운영 주체를 놓고 경상북도와 구미시 사이의 갈등 때문인지 관람객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관을 했는데 또 유지비, 운영비가 좀 굉장히 들어갈 텐데 수익성이 맞지 않을까, 수익성이 적정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그런 면으로서 시민 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시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되지 않을까. 우선 내년부터 한 해 운영비 21억 원을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부족한 콘텐츠도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콘텐츠가 조금 좀 부족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구미시와 협의해가지고 콘텐츠도 앞으로 보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 테마공원을 시범 운영하면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한 뒤 내년 초쯤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 결과를 뒤집은 혐의로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과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